서울 시내 한복판의 고급 장례식장, 하늘색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김민주는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내 서연의 영정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자 투자가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지위나 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연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하나의 아쉬움이 있었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아쉬움을 품은 채 서연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민준의 시선이 장례식장 입구 쪽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 3명의 똑같이 생긴 어린 소녀들이 멀찍이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같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각각 다른 색깔의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그리고 하나는 보라색이었다. 아이들의 나이는 대략 8살 정도로 보였다. 민준이 다가가려고 했을 때 새 아이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몸을 돌려 사라져버렸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본 새아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특히 아이들의 눈빛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이수진이었다. 수진은 10년 전 민준이 만났던 여자였다. 그녀는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고 민준은 그녀에게 자선 파티에서 만나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둘의 만남은 짧지만 강렬했다. 하지만 민준의 해외 사업 확장으로 인해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때 민준은 자신의 꿈과 야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진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는 사업이 우선이라며 거절했다. 그 후로 민준은 수진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서연을 만나 결혼했다. 혹시 민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비서 김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연아,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본 새아이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겠나? 3장 충격적인 진실. 며칠 후 대연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민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새아이의 이름은 김하린, 김하늘, 김하영입니다. 모두 9살이고 어머니는 이수진 교수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사장님, 이수진 교수는 3달 전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고모인 이정숙 씨가 키우고 있습니다. 대연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아이들은 모두 쌍둥이가 아닌 삼둥이입니다. 출생일은 10년 전이고 출생신고서상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머리가 하얘졌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진은 임신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던 것이다. 더 조사해봐라. 아이들의 현재 상황, 생활 환경,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 민주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다. 강남구에 있는 아이들의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딸들을 제대로 보았다. 하리는 항상 언니 역할을 하며 동생들을 챙겼다. 하늘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공부벌레였고 하영은 발레를 좋아하는 예술적 감성을 가진 아이였다. 세 아이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똑같이 안고 있었다. 민주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특히 아이들이 어머니 사진을 보며 우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첫 걸음마, 첫 말, 첫 생일,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그는 알지도 못한 채 지나쳐버린 것이다. 민주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이미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있었고 또 다른 충격을 줄 수는 없었다. 그는 정숙과 먼저 연락을 취했다. 정숙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준이 수진의 옛 친구라고 설명하자 조심스럽게 만남에 응했다.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클 텐데 수진이와 함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첫 만남. 새 아이는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대학교에서 친구였어요. 할인이 대표로 나서서 물었다. 우리 엄마 이야기를 정말 많이 아세요? 네, 여러분의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특히 문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죠. 하늘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엄마가 어떤 책을 좋아하셨어요? 민주는 수진이 좋아했던 윤동주의 시집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영이 가장 먼저 마음을 열었다. 아저씨, 우리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그 후로 민주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정숙이 항상 함께했지만 점점 아이들이 민준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둘만의 시간도 갖게 되었다. 민주는 아이들의 각기 다른 성격을 파악해 나갔다. 할인에게는 책을, 하늘에게는 과학 도구를, 하영에게는 예쁜 발레 용품을 선물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것은 피했다. 아이들이 그의 의도를 의심할까 봐서였다. 어느 토요일, 아이들과 남산타워에 올라간 날이었다. 하영이 갑자기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엄마가 꿈에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민준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자신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민준과 아이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다. 아이들은 이제 그를 민준 아저씨라고 부르며 편하게 대했다. 할인의 학예회에 참석한 민준은 딸이 무대에서 시를 낭송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의 문학적 재능이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았다. 하늘의 과학 발표회에서는 딸이 우주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하영의 발레 공연에선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춤추는 딸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겨울이 되었고 아이들의 10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생일 파티 준비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갔을 때 하늘이 갑자기 물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민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하늘아, 그게 무슨 뜻이니? 글쎄요, 그냥 아저씨가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다른 어른들과 달라요. 엄마를 보는 것처럼 따뜻해요. 할인과 하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영이 말했다.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정숙과 상의한 후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아이들의 생일날 민주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케이크와 함께 수진의 편지를 가져왔다. 할인, 하늘, 하영아,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사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 알고 있었다고? 하늘이 설명했다. 아저씨가 우리를 보는 눈빛, 우리를 챙기는 마음, 모든 게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리고 하영이 마저 말했다. 엄마 편지도 찾아서 읽었어요. 고모가 숨겨놓은 거 알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같은 높이가 되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희들이 놀랄까봐,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 할인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과 하영도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하영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날부터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민준은 각자에게 맞는 방을 꾸며주었다. 할인의 방은 책으로 가득 찬 서재 같았고 하늘의 방에는 망원경과 과학 도구들이 있었다. 하영의 방에는 발레 연습용 바와 예쁜 거울이 설치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실에 수진의 사진을 걸어둔 것이었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엄마는 영원히 우리 가족의 일부야. 엄마의 사랑도 아빠의 사랑도 모두 받으며 자라렴. 어느 날 정숙이 민준에게 중요한 것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수진이 아이들에게 남긴 편지였다. 수진이가 병원에서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읽어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할인, 하늘, 하영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단다. 그분의 이름은 김민준이야. 엄마가 대학교 때 만난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엄마는 여러분을 임신했을 때 그분께 알리지 않았어. 그분이 큰 꿈을 가지고 계셨고 엄마는 그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혹시 언젠가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때는 이 편지를 보여주렴. 엄마의 선택이 여러분을 묶어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은 엄마의 사랑이자 자랑이야. 엄마가 곁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잘 자라주렴. 사랑해, 우리 딸들아. 엄마가.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수진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다음 해 봄,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민주는 세 딸과 함께 수진의 묘소를 찾았다. 엄마, 우리 아빠 찾았어요. 하영이 무덤 앞에서 말했다.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사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늘이 덧붙였다. 하리는 어머니의 묘비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엄마, 우리 행복해요. 아빠도 엄마를 정말 사랑했대요. 우리가 엄마를 닮았다면서 항상 자랑스러워해요. 민주는 수진의 묘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늦었지만 이제 우리 딸들을 잘 키울게. 너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 우리 딸들은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랄 거야.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렸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세 딸과 함께 걸어가는 민준의 뒷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늦게 시작된 아버지의 역할이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했다. 세 아이는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리는 문학에 대한 재능을, 하늘은 과학에 대한 열정을, 하영은 예술에 대한 감성을 더욱 키워나갔다. 그리고 민주는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었다. 봄날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아버지와 세 딸의 이야기였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민주는 아버지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했다. 특히 세 딸의 서로 다른 성격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하린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없다고 놀려요. 그리고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이상하게 봐요.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하린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하린아, 사람들은 모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지. 하늘이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다.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똑똑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했다. 아빠, 저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를까요? 저만 혼자 이상한 건 아닐까요? 민주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늘아, 특별한 건 이상한 게 아니야. 너의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다. 그 재능으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하영이는 발레에 대한 열정이 컸지만 가끔 자신이 다른 자매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언니들은 다 똑똑한데 저만 춤만 좋아해요. 저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하영아, 예술도 훌륭한 재능이야. 너는 춤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 그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란다. 여름 방학이 되자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여행 첫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린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진 것이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민주는 의사로부터 하린이 급성 폐렴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며칠간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늘이와 하영이도 언니가 아픈 모습을 보며 무서워했다. 아빠, 언니 괜찮을까요? 하영이가 울면서 물었다. 민주는 두 딸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밤새 하린 곁을 지키며 민주는 부모가 된다는 것의 무게를 실감했다. 수진이 혼자서 이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견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다행히 3일 후 하린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태어나는 날 하린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아픈 동안 계속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진짜 아빠 같아요. 어느 날 민준의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수진의 대학 동기였던 박 교수였다. 민준 씨,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박 교수는 수진이 임신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수진이는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해외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더 아픈 건 수진이가 병원에서 마지막까지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민주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잘 키우세요. 그게 수진이가 바라는 일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지낸 지 1년이 넘어가자 민주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수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연세대학교 캠퍼스였다. 수진이 강의했던 강의실 앞에서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너희 엄마가 많은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쳤단다. 엄마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어. 할인이 강의실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여기서 일하셨구나.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수진이 자주 가던 서점이었다. 그곳에서 민주는 수진이 좋아했던 시집을 사주었다. 이 시집은 너희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책이야. 함께 읽어보자. 세 번째로 간 곳은 한강공원이었다. 수진이 임신 중에 자주 산책했던 곳이었다. 엄마가 너희를 뱃속에 품고 여기서 많이 걸으셨대. 너희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2년이 흘렀다. 세 딸은 각자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할인은 전국 학생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민주는 딸이 단상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우리 딸이 내 재능을 물려받았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늘이는 청소년 과학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녀의 연구 주제는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였다. 아빠, 저는 나중에 과학자가 되어서 지구를 구하고 싶어요. 하영이는 발레단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 무대 위에서 백조처럼 우아하게 춤추는 딸을 보며 민주는 감동했다. 각자의 성취를 이룬 후 세 자매는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 소식을 전했다. 어느 날 정숙이 민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 씨, 사실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민주는 정숙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온 그녀였다. 정숙 씨, 축하드려요.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고모는 어머니를 잃은 후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예상보다 성숙하게 반응했다. 고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할인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늘이가 덧붙였다. 고모가 행복하면 우리도 기뻐요. 하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정숙의 결혼식에서 세 자매는 축가를 불렀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사랑해를 부르는 모습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다. 세 자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민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수진이 남긴 일기장이었다. 이건 너희 엄마가 너희를 임신했을 때부터 쓴 일기야. 너희가 충분히 클 때까지 기다렸어. 일기에는 수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오늘 첫 번째 아이가 발을 쳤어. 정말 신기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길. 세 아이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진 것 같아. 첫째는 의젓하고 둘째는 호기심이 많고 셋째는 감성적이야. 민준이가 보고 싶지만 이 아이들과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겠어. 아이들은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깨달았다. 중학교에 입학한 세 자매는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할인은 문예부에 들어가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또래 학생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하늘이는 과학영재반에 선발되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의 꿈은 나사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하영이는 예술중학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발레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세 자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매주 일요일에는 아버지와 함께 가족 시간을 보냈다. 할인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다. 민주는 당황했다. 아빠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딸을 믿기로 했다. 대신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첫째, 공부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둘째,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셋째,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아빠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하린은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며 약속했다. 몇 달 후 하린의 첫 연애는 자연스럽게 끝났다. 슬퍼하는 딸을 위로하며 민주는 말했다. 첫사랑은 아름답지만 대부분 추억으로 남는 거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세 자매가 15살이 되던 해 수진의 기일이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엄마를 더 기억하고 싶어요. 하영이가 말했다.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수진의 유품을 정리하며 추억을 나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했다. 엄마가 이렇게 많은 시를 쓰셨구나. 하린이 놀라며 말했다. 이 연구 논문도 엄마가 쓰신 거네요. 정말 대단해요. 하늘이가 감탄했다. 엄마가 발레를 배우셨었네요. 그래서 제가 춤을 좋아하는 거구나. 하영이가 깨달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유품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집안 한쪽 평면을 어머니를 기리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5년이 더 흘렀다. 세 자매는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린은 연세대 국문과에 입학하여 어머니의 뒤를 이어 문학 연구를 시작했다. 하늘이는 KST에 진학하여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하영이는 국립발레단의 연습생으로 선발되어 프로 발레리나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어느 봄날 가족 모두가 수진의 묘소를 찾았다. 이제 수리살이 된 딸들과 함께하는 민준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엄마, 우리 모두 잘 자랐어요. 하린이 말했다. 아빠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하늘이가 덧붙였다. 엄마가 물려주신 재능을 잘 키우고 있어요. 하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수진의 묘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우리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너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만나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가족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세 딸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늦게 찾은 아버지의 역할이었지만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삶이었다. 봄날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다. 사랑으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다.